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자, 2편입니다. 자, 1편 못 보고 오신 분들 1편 보고 오세요. 저희 황 PD님이 아마 올려드릴 거예요.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2030이 저축으로 모은 돈 얼마 될까요? 보증금을 제외하고 대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보고 야, 나만 돈이 없나 봐, 쟤네들은 다 돈 모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사회초년생분들이 저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자, 알긴 아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자, 재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졌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재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어떤 거냐면 서울 영테크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재무 진단 얘기를 하면 또 보험업계 분들이 재무 상담을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건 보험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서울 영테크에서 하는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꼭 초년생분들이나 청년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 영테크는요, 서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재무 진단에서부터 전문가 1:1 재무 상담, 나아가서 금융 교육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MBTI 재무 진단으로 현재 나의 재무 성향을 파악해 주고요, 기초 재무 진단으로 나의 씀씀이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1:1 맞춤 재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금융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재무 전문가가 직접 참여를 해요. 그래서 소득, 지출 관리부터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만약에 1:1 상담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영테크 클래스를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무 설계부터 신용 관리하는 방법, 다양한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서울 영테크를 한번 신청해 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요즘 젊은 층에 금융 문맹 많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물론 충분히 계시지만, 자, 미래 자산을 위해서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청은요, 서울 영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자산이나 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요, 오직 여러분의 나이만 본다고 하니까 시간 나실 때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씀씀이도 파악을 했겠다, 돈 좀 모아보려고 우리가 계획을 짰어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계좌들이 머릿속에 팡팡팡 떠오르기 시작하죠.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내일 계좌, 뭐 말들 많죠. 들어본 것도 같고. 근데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두 계좌 모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분들께 제공되는 계좌인 건 동일하죠. 비슷한 듯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인 반면에 청년 내일 계좌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매달 내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5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 청년 내일 계좌가 3년이니까 더 적합할 수 있겠죠. 두 계좌 모두 납입 금액 기준을 정해두긴 했죠. 근데 최소 금액과 이 최대 금액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면 매달 내가 원하는 금액을 그 안에서 납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해 주시면 되고요. 소득 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죠. 사실상 청년분들이 연봉 7,500 같은 경우는 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편에 속하니까요. 웬만한 청년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청년 내일 계좌는 어떻냐면 월소득이 50만 원 초과이면서 23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면 이 청년 내일 계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적합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두 계좌의 메리트가 뭐냐는 거죠. 자, 궁금하실 거예요.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는요, 만기 시에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소득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을 차등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월 최대 43,000원을 추가로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자,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이 점점 높아져요. 자, 청년 내일 계좌도 비슷한데요, 내가 만약에 매월 1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매칭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뿔원 제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금리 같은 경우는 청년 도약 계좌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3%대거든요. 두 계좌 모두 시중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참에 내가 한번 목돈 한번 모아보겠다 라고 다짐하신 분들께는 딱일 거예요. 근데 제 주변 피셜이긴 한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종사자분들이 목돈을 훨씬 더 많이 모았겠죠. 당연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목돈을 모으려고 뭘 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 아세요? 내일 채움 공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일 채용 공제가 기업 부담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모든 재직자분들이 신청하시기엔 좀 무리라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를 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차적으로 근로자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월 저축액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업은요, 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은행도 동참을 해서요, 최대 5% 금리로 우대를 해준 다음에 정부는 기업에게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은행, 또 정부가 모인 어벤져스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 금액을 협의를 하고요. 이후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진흥공단이죠. 이른바 중진공에 이 해당 사실을 통보를 해주고 협약은행에 방문을 해서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요,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니까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와 상담을 하시고요, 해당 은행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좀 새로운 정책이다 보니까 추후에 좀 추가될 정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정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신사고찰 커뮤니티에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종사자분들 지원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인 분들은 어떡하나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있어요. 자,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목돈 마련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주고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시중은행에 적금을 들게 되면 시중은행 이자 플러스로 응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 응원금은요, 6개월마다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하면 12만 원의 응원금이 지급이 되고요, 2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하면 24만 원의 응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 납입하는 건 해당되지 않고요, 분할 납입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4회 이상 납입할 경우에만 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요, 프리랜서면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응원금은 어디서 지원을 해줄까요?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 가입은 필수라고 하니까 신청을 하실 분들은 미리 정회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서 알아보니까 현재는 아쉽게도 신청이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사고찰에서 이것도 모니터링 하면서요, 새로운 신청 소식이 또 들려오면 신속하게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탄, 자, 서울 영테크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서울 청년의 체계적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재무진단부터 금융교육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청년 도약계좌 말씀드리면서 청년 내일계좌도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 도약계좌는 어땠어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면서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이내의 한도에서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고요. 정부 기여금이 있었죠. 자, 청년 내일계좌는 어땠어요? 근로빈곤층 청년분들이 생계 수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도와주기 위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 형성 상품이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매칭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죠. 자, 중소기업 재직하시는 분들을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면서 또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뭘 말씀드렸죠?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는요, 1인 가구 정책 모음집 한 큐 정리 3편이 또 있습니다. 3편으로 돌아올게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